7대 3인가? 7대 3이네? 수행이 3이고. 그러니까 수행을 무조건 말을 해. 선생님한테 미리 알려줘야 돼. 네. 수행도 점수잖아. 무조건 제가 수행 공부 못하는 애들이 특징이 뭔지 아냐? 수행을 점수로 안 보는 거야. 수행도 점수야. 수행도 이렇게 당연히 수행을 챙겨야 된다.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챙겨야 돼. 수행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해. 갖고 수행 대비를 할 거야, 선생님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봐봐. 49페이지를 봐봐. 49페이지를 보면, 자, 2번부터 봐봐, 2번. 2번부터 보면, 얘들아, 2번에 뭐가 나오냐? 선생님, 야, 자, 옆에다 놓게. 그냥 막아버려. 자, 2번에 A, B가 반응하여 CD를 생성하는 과학 반응식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지. 앞에 있는 숫자는 얘들아, 개수비는 뭐라 했어? 몰수비, 여기 49페이지 2번. 앞에 있는 숫자는 개수비, 몰수비, 분자수비, 뭐까지 된다? 부피비까지 돼. 근데 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 있지. 근데 봐. A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가 뭐라고? 개수비, 분자수비, 몰수비. 뭐는 돼? 부피비는데, 그러나 뭐는 아니다고 얘들아? 질량비는 아니야. 이해됐어? 근데 여기에 뭘로 주어졌냐 얘들아? 뭐가 나왔어? 질량으로 주어졌단 말이야. A는 부피로 주어졌는데 B는 뭘로 주어졌어? 질량으로 주어졌지. 그리고 반응 후에 또 A 또는 B의 질량이 남은 놈의 질량으로 주어졌지. 그러면 이걸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질량으로 해야 된다. 근데 봐봐. 1과 2에서 봐봐. 어떤 놈이 선생님이 봐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자,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다. 1, 2에서 밑줄 봐야 돼. 1, 2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고 그리고 2에서 반응 후 생성된 D의 질량은 24g이래. 이걸 밑줄 그어야 돼. 이게 문제 푼 키야. 그럼 보자. 자, 반응 전에 봐라. A하고 B가 있었어. A는 얼마가 있었어? 부피로 주어졌어. 2V가 있었대. 얘는 8g이 있었대. A와 B는 반응 전에는 어떻게 됐어? 얘는 3V. 그 다음 몇 g이야? 64g이지. 그리고 반응 후에 A나 B가 남는데 얘는 얼마? W, 8W가 남았네. 그리고 D가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D가 얼마나 있어? 24g이라 있어. 그리고 얘가 D의 양분의 전체 기체야. D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 몰수. 몰수가 얘는 얼마라고 했어? 3. X가 있어. 그러면 봐라. 다 소모되는 반응물의 종류가 틀리지. 근데 얘는 봐라. 몇 배가 커졌어? 몇 배가 커졌어? 됐다. 1.5배지. 1.5배지. 얘는 몇 배가 커졌어? 8배가 커졌단 말이야. 그럼 봐라.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남고 여기서는 누가 소모된다?
다 소모돼요. A가 다 소모되는 거야. 아니 B가 다 소모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걸 뭐라고 해? 다 소모되는 물질을 우리는 한계 반응물이라고 해요. 근데 도현아 봐봐. 얘는 몇 배가 늘었어? 8배가 늘었으니까 여기서는 누가 남아? B가 나와. 이 실험에서는. 그리고 B는 다 소모돼. 다 소모돼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여기서는 다 소모돼? 그렇죠. A가 소모되겠지. 이렇게 구해야 돼. 한계 반응을 구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도인이 알았어 몰랐어? 이게 중요한 거야. 어? 야, 다 한계 반응물을 먼저 구해야 돼. 다 소모되는 놈을. 그럼 보자. 이때 자 봐라. 그리고 자, 야, 그러면 실험 전에 실험 1에서 보자. 실험 1에서 보면 얘들아, 실험 1을 보면 자 봐라. 실험 1에서 보면 첫 번째 이제 문제 해볼게. 실험 1이야. 1이야. 어? 1이야. 그러면 봐라. 실험 1에서는 어떻게 돼? 제일 처음에 얘가 메덴이 있다 그러자. 자, 보피비가 뭐가 되니? 얘들아. 보피비가 몰수비하고 같단 말이야. 어? 그러면 실험 1에서 A, B 있는데 A가 야, 몇 부피가 있었어? 2부피가 있었어. 그래서 얘가 몰수가 2m이 있다 그러잖아. 어? 근데 얘는 n이 있다 그러잖아. 어? 원래 실험 1에서 얘는 2부피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피비하고 몰수비하고 같지. 그래서 2m이 있다 그랬어. 몰수가. 그러면 얘는 n이 있다 그러자. 그러면 봐라. 누가 다 소모돼? B가 다 소모되지. 그러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돼? 원래 봐봐. A가 1대 2대 1대 2잖아. 이거는 몰수비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소모돼야 되니까 얼마를 곱해줘야 돼? 얘가 다 소모돼야 되니까 n이 나오려면 2분의 n을 곱해줘야 돼. 여기다가 봐봐. 그러면 곱해봐. 그러면 얘가 n이 있지. 그러면 얘가 다 소모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2분의 n이 소모돼. 그러면 얘는 이 반응 후에 2n 플러스 2분의 n이 나와. 그리고 얘는 0이야. 그리고 얘는 생성이 되지. 생성이 되지. 얼마가 생성돼? 2분의 n이. 얘는 n이 생성돼. 이렇게 된다.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봐봐. 여기서 누가 다 소모돼야 돼? B가 다 소모돼야 되지. B가 다 소모되려면 A에다 얼마를 곱해줘야 돼? 2분의 n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도 2분의 n 곱하니까 빼주니까 2n 플러스 2분의 n이야. 얘는 n이야. 그래갖고 다 해. 얘는 생성이 돼. 플러스가 돼. 얘들은 마이너스가 되지만 소모가 되지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봐라. 뭐라 그랬어? 자, 실험 후 여기서 D의 몰수하고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이거 3이잖아. D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의 몰수라 반응 후에. 어? 그러면 자, 이게 뭐라 했어?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몰수는 D의 몰수는 얼마니? n이야. n이지. n 써. 전체 기체의 몰수는 얼마니? 야, 더해봐. 2n 플러스 n이네? 근데 얘가 얼마가 된다 했어? 3이 된다 했잖아. 1분의 3이야. 그럼 곱해봐. 3에는 2n 플러스 n이야.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m하고 n은 같네.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실험 1에서 이걸 밝힌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실험 2를 해보자. 그러면 얘는 얼마 있었어? 뭐 A하고 B가 1대1인데 야 M하고 N하고 같으니까 그냥 M으로 해버리자. 그러면 얘가 몇 N이 있었어? 지금 부피가 3N이야.
3n이야. 근데 야, 아까 시에 A가 N이 8g이었어. 야, 얘는 몇 g이야? 몇 배 됐어? 8배 됐잖아. 그러면 얘는 부피가 곧 몰수니까 3m이고 얘는 8배 됐으니까 8n이잖아. 근데 M하고 N하고 같지. 그러니까 8n으로 쓰면 돼. 근데 이번엔 누가 사라졌어? 그렇지. A가 사라졌지. 그럼 얼마를 곱해줘야 돼? 3. 그렇지. 이해됐지? 그러면 3에 얘는 몇 M? 6M이야. 그러면 빼버리면 얘는 얼마야? 0이고 얘는 2M이 남고 얘는 얼마가 생겨? 3M이 생기고 얘는 얼마가 생겨? 6M이 생기지. 근데 여기서도 D의 몰수분에 전체 몰수가 나옵니다. D의 몰수가 6M이지. 전체 몰수는 얼마니? 9M에 11M이네. 따라서 이게 X야. 따라서 X는 6분의 10이 나와. 6분의 10이 나와. 이해됐냐 안 됐니? 됐냐 안 됐니? 이해됐지?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리고 뭘 구해야겠어? A의 분자량하고 D의 분자량을 구해야겠지. 그러면 봐라 얘들아, 실험 1과 2에서 남는 몰수 비에는 몇 대 몇이니? 봐봐. 이제 세 번째 뭘 구하냐면 이제 실험 1과 2에서 반응 후에 남은 몰수가 어떻게 돼? 실험 1과 실험 후에 1과 2의 실험 후에 남은 몰수가 자, A, B가 남은 몰수가 반응 후의 몰수가 얼마야? 반응 후 남은 반응 후의 몰비는 물의 몰비가 얼마냐? 야, 얼마가 남았어? 자, A, B가 얼마가 남았어? 여기서는 A가 얼마가 남았냐? 이거 남았죠? A가 얼마가 남았어? 야, 2M 마이너스 2분의 N이지. 그러면 2분의 3M이 남았고 B는 2M이 남았지. 그러면 자, 몇 대 몇이니? 3대 4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분자량비를 알 수 있단 말이야. 분자량비. 왜? 뭐가 나왔습니까? 야, 반응 후 남은 질량이 나왔잖아. 얘는 누가 남아? A의 질량이 이거잖아. B의 질량이 이거잖아. 남는. 그러면 자, A, B의 분자량은 뭐야? 몰수분의 질량이야. 봐봐.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잖아. 도현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3대 4분의 W분의 뭐가 되는 거야? 8W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우니까 3분의 1대 2가 돼. 따라서 1대 6이 되는 분자량비가 이해됐지? 그리고 자, 그리고 B가 M몰의 질량이 얼마라고 그랬어? 8g이라고 했어. 8g이고 실험 2에서 자, 반응 후 생성된 D가
유겜인데 몇 g이야? 야, 자, 5번째 실험. 야, 이래서 M몰의 질량이 얼마니? M몰의 질량이 실험 1에서 야, B M몰의 질량이 8g이라고 했어. 응? 그리고 실험 후에 이 실험 후에 야, 생성된 거기 조건에서 나왔지. 실험 2에서 생성된 D의 질량이 24g이라고 했어. 근데 얘가 생성이 얼마가 돼? D가 6M이 생성되지. 야, 나왔네? 그러면 몰수 B가 따라서 B하고 D, 분자량 B가 어떻게 돼? 몰수분의 뭐냐? 질량이죠. 그러면 얘는 M몰분의 8이고 얘는 6M몰분의 24야. 그러면 지워버리니까 얘는 8이고 얘는 4지. 그러면 8대 4니까 2대 1이 나오죠. 이해됐냐? 그러면 X가 아까 처음에 얼마였어? 6분의 11이었지. 따라서 X 곱하기 뭐니? 문제가 A의 분자량분의 D의 분자량.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돼? A의 분자량 A 대 B가 1대 6이었지. 1대 6이었지. 그러면 1이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6이 2니까 얘가 3이 되겠지. 그러니까 1대 3, 6분의 11대 곱하기 1대 3이네. 그러면 얼마니? 따라서 2분의 11이네. 이게 답이 나옵니다. 이해됐지?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야, 자,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야, 할 수는 있어. 문제를 풀 수는 있어. 어떻게 푸냐면 봐라. 그림은 가에서 실린더에서 A가 3X, B가 4X를 넣은 거다. 근데 나는 가에서 실린더에서 반응으로 완결시킨 것을 다는 나의 실린더에 기역 2몰을 추가하여 반응으로 완결시킨 걸 나타낸다. 자, 기역은 A, B 중에 하나이고 실린더 1g당 분자수 B는 5대 4다. 근데 야, 분자수 B가 뭐라는 소리야? 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맨날 뭐라 했어? 여기서 힌트가 무지하게 쏟아져. 봐봐, 3번도 3번은 봐라. 힌트가 무지하게 쏟아지는데 잘 봐봐. 어떻게 보냐면 자, 3번에서 봐라. 첫 번째 힌트가 뭐냐? 야, 우리가 만약에 메테인이 1g이 있어. 그러면 이 분자에 도현아, 이거 시험 문제다. 봐봐, 도현아, 메테인이 만약에 1g이 있어. 그러면 얘의 몰수는 어떻게 돼? 분자의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16이잖아, 분자량이. 근데 몇 g이 있어? 1이 있잖아. 그러면 몰수는 16분의 1이다. 분자의 몰수는. 근데 탄소 원자의 몰수는 어떻게 돼? 16분의 1 곱하기 1이지. 수소 원자의 몰수는 16분의 1 곱하기 4지. 이해됐어? 분자의 몰수에다가 원자 수를 곱해주면 원자의 몰수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야, 실린더 기체 1g당 분자수비가 나왔지. 분자수비가 나왔지. 그러면 이게 뭐라는 소리야? 분자수비는 몰수비야. 분자수비는 뭐라고? 몰수비야. 몰수비야. 그러다 보니까
야, 뭐야? 이게 뭐냐면, 자, 뭐가 나오냐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답에서 뭐냐면 여기가, 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야. 뭐냐면, 자, 야, 1g당 분자수비는 전체 기체의 분자수비 몰비하고 같은 거야. 그러면 따라서, 야, 뭐라 그랬어? 1g당 분자수비가 가나가 얼마나 있어? 5대 4라 있어. 그러면 1g당 분자수비가 뭐냐면 몰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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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야, 몇 대 몇이라 했어? 전체 기체 몰수비가. 야, A 얼마니? 가 얼마니? 5몰이잖아. 나는 M몰이잖아. 근데 얘가 5대 N이래. 그러면 N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N이 산 걸 알았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자, N이 산 걸 알았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도현아. 그리고, 야, 근데 가는, 자, 보자. A가 얼마 들어있어? A가 3x가 들어있어. 3x가 들어있어. 3xg이 들어있어. D가 뭐야? 4xg이 들어있어. 근데 얘를 갖다가 M몰, 얘를 M몰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M 플러스 M이 몇 몰이 되는 거야? 5몰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자 봐라. 근데 자, 왜 이게 되냐면 1g당 분자수비가 왜 기체 몰수가 되냐면, 야, 질량 모조리 법칙 있잖아.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질량은 어떻게 돼? 야, 피스톤에 갇혀있잖아. 갇혀있잖아.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된다? 똑같지. 그러면 질량은 똑같아. 질량은 똑같기 때문에, 야, 질량은 똑같아. 이렇게 봐봐요. 여기서 몰수가 뭐니? 몰수는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질량이 똑같으니까 몰수비는 이제 1g당 분자수비가 몰수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1g당 당이면 분자수비가 1g 당이지. 그러면 1g 당이니까 얘가 A에 대한 B지. 그러면 기준분의 비교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g분의 분자수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몰수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그러면 야, 가에서 나눠가면서 누가, 야, 하나가 없어져 그래. 근데 A가 없어진다고 풀면, 야, 그 계수가 분수가 나와. 풀면. 그러니까 계수는 분수가 되면 돼야 안 돼? 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A가 다 소모되는 게 아니라 누가 소모돼? B가 다 소모되는 거야. 그래갖고 B가 소모되는 걸로 풀면, 봐봐. B가 소모되는 걸로 풀면 어떻게 되냐? 공식이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풀었더니 A가 다 소모된다고 풀었더니 계수가 B가 2분의 3이 나온 거야. 그래서 계수가 분수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A가 소모되는 게 아니야. 누가 소모되는 거야? B가 소모되는 거야. 그러면 B가 다 소모되는 걸로 문제를 풀면, 봐봐.
공식이 A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야? EC가 되는 거지. EC가 되는 거지. 그럼 봐라. 아까 침에 얘가 N몰이 있고 얘가 N몰이 있다 있어. 그러면 B가 다 소모되는 걸로 하려면 뭘 곱해줘야 돼? B분의 N을 곱해줘야 돼. 이해됐지? B분의 N을 곱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면 얘는 B분의 N이야. 얘는 N이지. 그러면 해봐. 그러면 얘는 N-B분의 N이고 얘는 0이고 얘는 얼마가 생겨야 돼? B분의 2N이 생겨야 돼. 이해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봐라. 이랬을 때, 자 봐라. 그러면 가에서 나가 이거야. 가에서 나가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에서 다를 해보자. 그러면 얼마를 해준다 했어? 야, B가 다 소모됐으니까 얼마를 추가한다 했어? B를 2몰을 추가하는 거야. 어? 이해됐어? A가 나왔잖아. 다 소모된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B를 2몰을 추가하는 거야. 그러면 자 A 플러스 B가 EC가 되는데 얘는 N-Bn이 있고 얘는 2몰이 추가되는 거야. 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해보자. 이번에는 해보면 또 누가 없어진다고 보면 돼. 누가 없어진다고 보면 돼.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B가 없어진다고 추구하면 얘는 얼마를 곱해줘야 돼? B분의 2를 곱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2가 되고 봐라. 그러면 또 B분의 2를 빼면 자 봐라. B분의 2를 빼면 얘는 B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N-B분의 N 빼기 B분의 2고 얘는 0이고 얘는 B분의 4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합이 남는 합이 얼마라고 그랬어? 여기 C는 봐라. 이게 N몰이고 얘가 B를 2몰을 추가했어. 그랬더니 5몰이 생겼네. 근데 N몰이 얼마나 있어? 아까 지금 했지? 4란 말이야. 그럼 이거의 합이 얼마야 돼? 공식이 나와버리니까. 이거의 합이 얼마가 된다? 잡아라. 이거의 합이 됐어. 이거의 합이 따라서 이게 합이 따라서 N-B분의 N 플러스 B분의 2N이 4가 돼야 되고 이거의 합이 5가 돼야 돼. 따라서 N-B분의 N 마이너스 B분의 2 플러스 B분의 4가 5가 돼야 돼. 이해됐지? 이게 전체 기체가 4고 전체 몰수가 5잖아. 그러면 여기서 N-B분의 N 플러스 얘를 더하면 B분의 2가 나오네? 이게 5야. 그럼 여기서 얘를 그대로 빼버려. 얘하고 얘를 빼버려. 그럼 얼마야? 이것들 나가가 버리지. 그리고 뭐가 나와? B의 B2N 마이너스 B의 2가 아니네? 멍청하게 했네 내가? 멍청하게 했다 얘들아. 그러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B가 뭔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러면 했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걸 잘하면 뭐가 나오냐면 답이 나와. 다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 얼마냐? 이렇게 하면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오는데 자 보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 공식이 또 하나 있지. n 플러스 n이 합이 5라는 거. 이게 1번, 2번, 3번이야. 이걸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와. 그래갖고 얼마가 나오냐면, 갖고 b가 얼마가 나오고, b가 뭐가 나오냐면, 이거 공식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면 b가 2가 나오고, 연립해서 풀면 m이 3이 나오고, n이 2가 나와.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 다 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가에서 3x가 뭐라 했어? 이게 n몰이라 했잖아. 그러면 얘가 몇 몰이 되는 거야? 3몰이 되는 거야. 얘가 2몰이 되잖아. 그럼 가에서 봐라. 가에서 A가 3xg이 3몰이었어. 그러면 분자량은 A 대 B가 분자량은 어떻게 돼? 분자량은 어떻게 돼? 몰수분의 질량이야. 3x 2분의 4x. 그러면 얘는 1대 2가 나온다는 거야. 분자량.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문제를 한번 하냐면 그리고 나에서는 뭐가 남아? 나에서는 뭐가 남냐? C가 얼마가 남아? 이제 얼마가 남냐면 나에서는 이게 가고 이게 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에서는 이제 뭐가 남냐면 A가 M이 3이지. 3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빼버리면 3 마이너스 2분의 2란 말이야. 그러면 얼마가 남아? 2몰이 남아. 그리고 A가 얼마가 생성되는 거야? D가, C가. B가 2니까 2분의 2 곱하기 2니까 2몰이 생성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그러면 얘가 이제 나에서는 뭐가 밝혀진다? A하고 이제 C가 밝혀진다. 분자량이 A가 몇 g이 남아? A는 전체 중에 3중에서 2가 남으니까 2xg이 남아. A는 2xg이 몇 몰이야? 2몰이잖아. 그리고 C는 C는 얼마가 생성되는 거야? C는 얼마가 생성돼? C는 얼마가 생성돼? 따라서 C는 몇 x냐면 얘가 B가 다 소모됐지. 소모됐잖아. 소모됐는데 얘는 얼마야? 2c니까 얘는 몇 g이 이게 얘가 몇 x야 돼? 얘들아. 얘가 질량 보존을 법칙에서 얘가 몇 x였어요? 원래 7x였지. 7x였잖아. 7x였는데 A가 몇 g이 남아? 2xg이 남지. 그러면 C는 얼마가 돼야 돼? C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몇 xg이 생성돼야 돼? 5x가 생성돼야 되지. 이해됐어? 안 됐어? 반응 전에가 몇 x였어? 합이 7x였지. 근데 A가 몇 xg이 남아? 2x가 남지. 그럼 D가 얼마가 생성돼야 돼? 5x가 생성돼야 된다. 따라서 C는
OX고 몇 몰이야? 2몰이죠. 따라서 야 여기서 야 분자량이 그러면 야 분자량 다 해버리잖아. A, B, C를 해버리자. 아예 그러면 전체 분자량이 이거고 이거고 여기다가 이것만 하면 돼. 뭐냐? 그러면 얘가 뭐 해버리자. 그래. 그래서 AC를 구하자. 그러면 몰수분의 몰이 2몰 대 2몰이고 2x 대 5x니까 얘는 얼마냐? 2를 재면 자, 그러면 얼마야? 1분의 2분의 5니까 2대 5네? 이해됐지? 그러면 분자량비가 얼마냐? 2면 얘가 2로 나눠주면 2분의 5냐? 1로 했을 때 2분의 5지. 그러니까 2.5니까 얼마야? 2대 4대 5네. 그러면 2대 5네. 2대 5네. 그러면 얼마야? 얼마 남으면 돼? 자, n분의 n분의 b 곱하기 뭐니? a의 분자량인데 C의 분자량인데 B의 분자량이야. 그럼 얘가 4고 얘가 2니까 그리고 C의 분자량이 5고 얘가 4니까 5분의 2네 답이. 그래서 5분의 2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어렵지? 근데 모르겠는데 뭘 모르겠어? 어떤 걸 모르겠어? 괜찮아요? 이해됐어? 안 됐어요? 재근이 모르는 부분 있어 없어? 야, 한 번 다시 풀어봐야 돼, 니들이. 정확히 풀어봐야 돼, 한 번. 어? 네. 이해됐냐? 그럼 됐어. 그리고 이제 오늘 니들 풀어와. 다음 시간에. 꼭 풀어야 된다. 이거는 안 풀어보면 안 돼. 에? 틀려도 되니까 풀어봐. 지금 틀릴 수밖에 없어. 근데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 이걸 했지. 결합의 극성까지 했지. 하다 말았지. 여기 67페이지 하다 67페이지까지는 했지. 했지, 얘들아. 자,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 자 보자. 여기에 비하면 D쪽은 여기는 진짜 천국이다. 천국이다. 자 봐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좀 정리해 줄게. 결합의 극성하고 쌍극자 모음의 두 개가 있는데 자, 결합의 극성은 뭘로 따진다? 자, 이걸로 따진다. 뭐? 전기 음성도 차로 따진다. 결합의 극성은 뭘로 따진다? 전기 음성도 차로 따진다. 이게 뭐라 있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어. 무극성 공유결합은 자, 같은 격계 결합. 그러다 보니까 전기 음성도 차가 도현아 뭐가 된다? 0이 되겠지.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 종류가 뭐가 있냐? 야, 이런 거 있잖아. H2, O2, N2는 전부 다 뭐다? 같은 격계 결합이었지.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 차 0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 극성 공유결합은 뭐예요?
다른 것끼리 결합.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성도차가 0이 아니야. 뭐 있어? HCl, HF, H2O, CO2, NH3, CH4 같은 거. 다른 것끼리 결합. 이해되니?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이제 이해되지 이건. 두 번째 뭐가 있냐?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이 있다. 자. 결합의 극성이 있어. 뭐냐면, 자 봐라. 결합의 극성은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특히 차이에 의해서 무극성 공유라고 극성 공유라고 있어. 전기음성 같은 것끼리 결합하면 전기음성도 차가 0인 뭐가 된다? 무극성 공유라고 돼. 갖고 H2O2, N2가 있어. 극성 공유랍은 다른 것끼리 결합하면 전기음성도 차가 0이 아니면서 극성 공유랍인데 뭐 있어? 다른 것끼리만 결합하면 돼. 근데 전기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에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가 0이면 같은 것끼리 결합해갖고 무극성 공유랍이고 0이 아니면 극성 공유랍이다. 그리고 극성 공유랍에서 결합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 했어. 즉, 봐라. 뭐가 있냐면, 얘들아, 전기음성도 차가 결합의 극성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유 결합이냐, 이온 결합이냐도 결정한단 말이야. 봐봐. 자, H2G.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가 0이야. 얘들아, 0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무극성 공유결합이 된다. 자, 봐라. 근데 봐봐. 뭐가 있어요? C하고 H야. C하고 H야. 그러면 얘가 얼마야? 얘들아. C가 얼마냐? C가 얼마야? C가 탄소가 2.6이고 얘가 수소가 2.2란 말이야. 그러면 2.6하고 2.2 사이에는 전기음성도차가 0.4니까 얘는 다른 것끼리 결합했으니까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또 뭐가 있어? NH 봐봐. 얼마야? N이 얼마야? N이 3.0이야. 그러면 얘가 2.2야. 얘도 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전기음성도차가 좀 더 크지. 그리고 OH 봐봐. 얘가 뭐냐? CH4야. 얘가 뭐야? NH3야. 얘가 뭐야? H2야. 그러면 얘는 O가 얼마야? 전기음성도가 3.4야. 3.4하고 2.2야. 그러니까 얘는 0.8이고 얘는 1.2야. 얘도 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전기음성도차가 더 커. 그러면 결합의 극성은 더 커져. 전기음성도차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은 더 커져. 이해됐어? 근데 얘들아 봐. 1.7이 기준이다. 1.7이 기준이다. 이제 전자의 치우침이 더 심해져. 그러다 보니까 결합의 극성이 커지면서 더 극성을 띠는 거야. 봐봐. 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봐봐. H2O가 있지. 이거란 말이야. 얘들은 어느 쪽으로 쏠려? 누구 쪽으로 쏠리냐? 전기음성도차가 얘가 3.4고 얘가 2.2야.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야 산소 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그러면 산소가 전자를 얻은 효과야. 수소는 전자를 잃은 효과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얘가 부분적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한 분자 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이걸 뭐라고 해? 쌍극자. 쌍극자. 옆에 나왔어. 봐봐. 극성이란 건 뭐냐? 그 자석이 N극과 S극으로 나뉘는 것처럼 양전할때 부분과 음전할때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게 얘가 부분적으로 양전, 얘가 부분적으로 음전을 띠잖아. 그럼 얘들이 극성을 띈다고 해요. 이해됐어? 그리고 부분적인 전하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는 원자과 전자 한 개를 잃으면 플러스 1의 전하를, 전자 한 개를 얻으면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띈다. 극성 공유결합의 경우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쌍이 치우쳐서 전하를 띠므로 부분적인 전하라고 하고 우리는 이걸 델타라고 불러. 하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인데 델타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근데 잘 봐. NaCl이 있어. 자 봐라. Na는 얼마야? 0.9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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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3.0이야. 얼마냐? 2.6이야. 야, 극성 공유결합은 전자가 공유전자쌍이 치우쳐. 그러면서 부분적인 전하를 띄워. 근데 얘는 전기부속도도 너무 크니까 아예 전자를 빼앗겨. 그러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거야. 갖고 뭐가 성립하는 거야? 이온결합이 성립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 부분이 빠졌어. 여기서는. 이해됐냐?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야, HF는 희한하다. 선생님 말했지? 여기서 애외가 있어. 애외가 있다. 애외가 누구 있냐면 HF야. 얘는 말, 얘가 2.2, 얘가 4.0이야. 그래서 전기음성도차가 1.8이야. 그러면 1.7 넘어섰지. 그러지만 이온결합 아니야. 얘는 뭐다? 공유결합이야. 애가 있다가 그 옆에다 써놔. 이걸 써놔. 이걸 그려. 이걸 써놔. 이걸 여기다가 1.7이 갖고 NaCl을 갖다 옆에다 더 그려봐. 그럼 되지. 그리고 HF는 애외다. 내 이온결합 아니다.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 애외다. 이해됐어? 안 됐어? 도윤이? 그러니까 모든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공유성과 이온성을 다 갖고 있어. 근데 공유성이 50% 이상이지. 공유결합이에요. 이온성이 50% 이상이지. 이온결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넘겨봐. 68페이지 보자. 그럼 여기 보자. 요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따른 공유전자쌍이 치우침 봐봐. H2는 같은 것끼리라고 했지. 전자쌍이 치우침이 있어 없어? 없지. 같은 것끼리라고 하니까 전기음성도 차 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봐봐. HCl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1.0이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쳐? 염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 그러니까 염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가 되지. 그래갖고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야. 근데 HF는 전기음성도차가 1.8이니까 더 많이 플로린으로서 치우쳐. 이해됐지? 즉 봐라. HH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각 원자의 전자의 치우침이 대칭이다. 어느 쪽으로 안 쏠려. 근데 HCl, HF는 극성 공유결합이고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전자가 치우친다. 근데 HF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HCl보다 전기 음성도 흠으로 결합의 극성은 누가 더 크다? HF가 HCl보다 결합의 극성이 더 크다. 이해됐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좀만 쉬어. 55분이다. 이거는 쉽지?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 쌍극자 모멘트는 보자. 쌍극자 모멘트가 뭐냐? 자, 이렇게 극성 공유결합은 어떻게 돼? 부분적으로 하나는 델타 플러스, 하나는 델타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면 한 분자 내에 극성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극자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쌍극자라고 해. 한 분자 내에 극자가 두 개 있는 거 쌍극자라고 해. 봐봐. 자, 한 분자 안에 크기가 같고 보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된 거 쌍극자는 뭐라고? 한 분자 내에 크기 같고 보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한 분자 내에 이렇게 얘는 플러스 Q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Q야. 그래갖고 거리가 R 떨어져 있어. 이게 쌍극자입니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때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 쌍극자 모멘트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U자에다가 삐침을 쓰는 거야. U자에다가 삐침을 쓰는 거야. 그래갖고 쌍극자 모멘트는 쌍극자에서 극성과 극성의 크기하고 쌍극자에서 극성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척도야. 척도인데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쌍극자 모멘트는 이거야. 전하량 곱하기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하량이 셀수록 옆에 나왔어.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어느 쪽에서 작용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잖아. 플러스에서 이걸 갖다가 쓰면 이렇게 쓰면 돼.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플러스에서 어느 쪽으로 작용해? 마이너스 쪽으로 작용한다.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뭐에 비례한다고?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 쌍극자 모멘트는 잡아라. 이렇게 하면 돼. 뭐냐면 우리가 뒤에 나올 건데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는 모멘트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힘이 세지는 거야. 자,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크다는 말은 결합의 극성이 크다는 거야. 즉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크잖아.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도 커져. 이해됐어?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 표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는 게 있어.
표시는 봐라. 만약에 HCl이야. 그러면 얘가 부분적으로 플러스잖아.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야. 그러면 쌍극점 모멘트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고 십자가로 표시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봐라.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작아서 부분적인 양전할 때는 원자에서 전기음성도가 커서 부분적으로 음전할 때는 원자 쪽으로 화살표 가도록 표시하면 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볼게. 자 H2는 야 목성 공유라고 했지. 그러면 쌍극점 모멘트가 0이야. 0이야. 어? H2는 쌍극점 모멘트가 0이다. 어느 쪽으로 안 치우치지. 근데 봐라. H2는 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 H2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얘가 3.2고 얘가 2.2잖아. 이해됐어? 아, 3.3인가? 3.4지. 그러면 쌍극점 모멘트는 이렇게 표시하면 돼.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러면서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얘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또 뭐가 있어? NH3가 있어. 암모니아가 있어. NH3 암모니아는 이제 삼각골 구조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가 3.0이지. 질소가 3.0이야. 그러면 3.0이고 2.2야. 그러면 자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얘들이 부분적으로 플러스. 그러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CO2는 어떻게 표시해? CO2는 CO2는 이렇게 된다. 이중결합이 두 개다. 어? 근데 얘가 3.4. 탄소가 얼마냐면 2.6일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도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쌍극점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해되니? 이렇게 표시한다. 그리고 잡아라. 그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 봐봐. 자, 선생님 말했지. 아까쯤에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한 화학결합 했지. 야,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한 화학결합. 선생님이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은 이온성도 다 갖고 있고 둘 다 공유성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온성이 50% 이상이면 이온결합이고 공유성이 50% 이상이면 공유결합이야. 그리고 이것도 또 뭐에서 결정된다? 다 화학결합은 뭐에서 결정된다? 전기음성도 차이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봐라. 전기음성 초차가 0이야. 그러면 뭐야? 누구야? Cl2는 0이야. 가등목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HCl이야. HCl이야.
그러면 HCl은 얼마야? 자, CL이 3.2니까 2.2야. 그러면 1.0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결합이야? 전기융통도체가 0이 아니잖아. 다른 것들이 결합하고 극성공결. 선생님이 뭐라 했어? 근데 누가 기준이 돼 있어? 이제 극성공결합은 전자쌍이 치우치긴 치우쳐. 그렇지만 뺏기진 않아. 근데 1.7이 기준이야. NaCl은 봐라. 얘가 0.9. 얘가 3.2란 말이야. 그러면 얼마야? 2.1이지. 2.3이냐? 그러나? 2.3이네? 그러면 2.3이니까 얘는 아예 뺏겨버려. 전자가 이제 전기공통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빼앗겨버려. 그러면서 뭐가 형성된다? 얘는 이온결합 형성된다. 전기음성도 차이로 우리가 화학결합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네. 이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69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69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해됐지 이제?
자, 보자. 그러면 자, 1번이 핵심 체크 1번이 전기음 정도, 2번이 같은 주기, 그 다음 3번이 족, 무극성, 극성, 그 다음 6번이 쌍극장 모멘트, 1번이 00XX, 2번이 0X, 0X. 틀린 거 있어? 괜찮아요? 그 다음 3번에 가가 리은 리을, 나가 기억 디귿, 4번이 없음. 그리고 야 2번 H가 델타 플러스 C가 델타 마이너스, 3번은 H가 델타 플러스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CO 는 탄소가 델타 플러스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FN은 플로린이 델타 마이너스 질소가 N이 델타 플러스, 여기도 없지. FF는 같은 거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5번에 야 결합이 극성이 큰 놈, 전기음 송도차가 큰 놈이지. 그러면 야 가는 2.2하고 3.4니까 1.2야. 야 나는 1.8이야. 탄소는 2.6하고 0.4니까 아니 3.4니까 0.8이야. 따라서 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누구야? 가. 그 다음이 다가 제일 적다. 전기 음성도 차로 따지는 거야. 너는 뭐 있다고 뭘 모르고 있냐? 그래서 전기 음성보다 가장 큰 HF가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HO, 그 다음이 탄소하고 산소야. 6번에 X0X. 틀린 거 있어? 도윤이는? 없습니다. 야, 그러면 자 어디까지 풀어보냐면 76페이지까지 풀어와. 그 다음 보자. 이제 뭘 보냐, 이제 분자 구조를 보자. 분자 구조. 그러면 야 지금 자 보자. 분자 구조? 분자 구조가 보면 자 여기까지가 분자 구조까지가 중간고사범위야. 절반이. 자 보자. 분자의 구조 보자. 저 그거 제일 앞에 안 들어가고. 시험법에 나왔어요. 어디래? 1, 2, 3, 4. 1, 2는 중간, 3, 4는 기. 그래. 뭔가 선생님 말했잖아 금방. 분자 구조 보자 이제. 근데 쌤이 뒤죽박죽으로 나와서야 돼, 진도를. 진도를? 쌤 마음대로 나온대. 미친놈들이. 이 학교 선생님들은 생각이 없는가 봐. 야, 지금 봐봐. 화학을 하는 데는 2학기에 화학을 하는 데는 네 학교밖에 없어. 그래요? 어. 왜요? 원래 물화 생지 중에서 1학기 때 물화 3과목을 선택해갖고 보통 해. 왜요? 원래 그렇게 교육과정을 교육부에서 제시했단 말이야. 그리고 2학기 때 이제 그 물화생지 2 과목 중에서 1단원 있잖아. 1단원을 선택해갖고 하는 거야.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2단원 이제 물화생지 2 중에서 2단원을 선택해갖고 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네 학교하고 인천여고만 어긋난 돼지발톱이야. 지금. 인천여고는 물리학을 갖다 2학기 때 해버리는 거야. 아, 연수여고랑 연수여고. 나머지는 되냐?
자, 분자 구조를 보자 이제. 여기는 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있어. 에? 자, 분자 구조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 루이스 전자점식을 알아야 돼.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냐? 자, 원소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갖다가 점을 찍어서 표시합니다. 어?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자,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는 뭐라 그래? 원자과 전자는 뭐라 그래?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지. 이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족으로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즉,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소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을 찍어서 점으로 표시합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자, 원자 사이에 화학 결합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원자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라는 소리야.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화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점이야. 그러면 원소기호의 상하 좌우에 원자과 전자를 나타내는 점을 한 개씩 찍은 뒤 약 5번째부터는 이미 찍은 점하고 합쳐서 쌍으로 이루어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야. 만약에 A라는 원소가 있어. 야, 원자과 전자를 하나씩 그려. 5개부터는 쌍으로 그리는 거야. 이해됐어? 어? 그 2개 적는 거 그 방향 순서가 있어요? 아니야. 네 뭐 꿀린 대로 해도 돼. 아 그래요? 상하좌우. 그런데 이렇게 네가 표현할 때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찍었잖아. 보통 찍었잖아. 이렇게 찍었지. 1, 2, 3, 4 찍었지. 이렇게 또 찍는 게 편하지.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러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 홀전자가 등장해. 홀전자는 이 루이스 점식을 찍잖아. 근데 하나만 존재하는 원자과 전자를 갖다 홀전자라고 해요. 해볼게. 각 원자에 포함된 원자과 전자 중에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로서 이것들이 이제 화학결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쌍을 이루면 이미 쥐는 만족을 해. 그러니까 홀로 있는 놈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야. 홀전자가. 이렇게 홀전자가 얘가 화학 결합을 할 때 쌍을 이루는 전자야. 혼자 존재하면서 화학 결합을 형성할 때 참여하는 전자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 원자 번호가 실리콘이 몇 번이야? 실리콘이 14번이야.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이제 전자가 14개 있지. 근데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지. K 껍질 첫 번째 껍질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은 원래 18개인데 8개 먼저 채워. 그러니까 288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실리콘은 14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kop질에 4개가 남지. 즉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이렇게 원소기호에다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 다음 인 원자는 원자 번호 15번이야. 그러다 보니까 2개, 8개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야.
그러면 먼저 네 방향에 딱 하나 그리고 한 방향에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홀전자 몇 개니? 네 개야. 얘는 홀전자 몇 개야? 세 개야. 그러면 얘는 네 개, 세 개가 참여하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러면 자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보자. 이제 표시해 보자. 1,3주기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표현하겠죠. 봐봐. 야 1조, 2조 그 다음에 3쪽부터 12쪽 빼버린다. 13, 14, 15, 16, 17, 18이야. 1주기, 2주기, 3주기야. 즉, 야, 세로는 뭘 나타낸다? 족을 나타내. 가로는 뭘 나타낸다? 주기를 나타내. 봐봐. 이거잖아. 족과 주기지. 주기는 뭐야?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원자핵주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지. 전자 껍질이야. 족이 뭐야? 최외각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라고 해.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 그러면 같은 족끼리는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그러면 해볼게. 수 원자번호 25까지는 외우고 있었나? 해 리베비시는 네, 그렇지. 코도 노, 푸, 네. 그 사실을 나만 알지. 펩시콜라, 극하지. 그러면 얘는 하나, 얘는 두 개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는 하나, 얘도 하나, 얘는 두 개지. 얘는 세 개잖아. 18조. 18쪽은 원래 표현 안 해. 잘. 이렇게 18쪽은 이거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어떻게 표현해? 한쪽이 차 있는 거야. 그냥. 한쪽이 차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두 개니까 한쪽만 차 있어야 돼. 근데 얘는 8개니까 다 차 있으면 되지. 다 쌍을 이루면 되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돼. 이거지. 네. 이해됐어? 18쪽을 이렇게 표현한다. 어? 이해됐지? 그리고 얘는 4개니까 이렇게 4방향 홀전자가 되겠지. 얘는 한 방향은 쌍으로 나머지는 홀전자. 얘는 두 방향이 쌍으로 얘도 두 방향이 쌍으로 나머지 홀전자. 얘는 세 방향이 쌍으로 한 방향만 이거지.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는 니들 뭐 한 대로 하면 돼. 이해됐지? 네. 그리고 근데 18초 원소 중에서 그 헬륨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방향만 쌍이 존재해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자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보자. 이게 중요해. 이제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보자.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얘들아 분자가 되는 건 무슨 계열밖에 없다? 공유계열밖에 없어. 그러니까 원자는 공유결합함으로써 왜 분자를 형성해놓는 거야? 원자는 공유결합함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분자를 형성한다. 즉, 자 공유결합은 뭐라고 그랬었거든요?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뭘 공유해? 존재를 공유해. 그러면서 무슨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옥텟 규칙. 모든 화학결합은 뭘 만족하기 위한 거야? 옥텟 규칙.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지. 이걸 만족하면 안정이 되는 거야. 모든 화학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은 전부 다 뭘 만족하기 위한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거야. 이해됐지? 예. 이때 공유전자쌍은 두 원자의 원소기호 사이에 표시하고 비공유전자쌍은 한 원소기호의 주위에만 표시하면 돼. 각 원소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분자의 루이스 전자 법칙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야, 공유전자쌍하고 뭐가 있어? 비공유전자쌍이 있어. 에? 근데 깔고 가자. 야,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놈들이 누구야? 대표적인 게. 자, 플로린하고 염소는 야, 원자과 전자가 몇 개? 7개야. 네. 근데 몇 개가 부족해? 한 개가 부족하지. 한 개만 공유전자 화학결합에 참여하고 나머지 세 쌍은 비공유전자쌍이야. 즉 비공유전자쌍이 되는 세 쌍이야. 무조건 한 원자가. 이해됐어? 산소는 16쪽이니까 야, 두 개는 쌍이고 홀전자는 두 전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홀전자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해. 그리고 나머지 두 쌍은 참여 안 해. 이 비공유전자쌍이야. 질소는 몇 쌍이야? 한 쌍이야. 원자 하나다. 이해됐어? 네. 이렇게 된다. 그럼 봐라. 공유전자쌍은 야,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이잖아. 참여하는 거야. 얘는 공유결합에 참여해야 안 참여? 참여 안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그리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F2야. 그러면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7개지. 그러면 한 개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주들끼리 몇 개를 공유하는 거야? 한 개만 공유하면 돼. 그러면 8개잖아. 그러면 공유전자쌍은 몇 쌍이야? 한 쌍이지. 근데 내가 말했지. 플로린은 무조건 원자 하나당 비공유전자쌍 몇 쌍이라고? 세 쌍. 봐. 두 개니까 몇 쌍이야? 6쌍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결합선으로는 이렇게 표시하면 돼. 야, 전자 한 쌍을 공유하지. 단일결합이야. 한꺼번에 두 쌍을 공유하지. 이중결합. 세 쌍을 공유하지. 한꺼번에. 삼중결합이라네. 삼중결합 이상은 없어.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번에는 H2를 보자. 얘들아 봐봐. 산소 누가 중심 원자야? 공유전자쌍이 있는 놈이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놈이 중심 원자야. 비공유전자쌍이 많은 놈이 중심 원자야. 그러면 얘는 6개지. 그러면 2개 이렇게 있고, 야, 수소가 한 개씩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한 개 부족하니까 이렇게 2개. 8개. 그러면 선생님,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야? 두 쌍이니까 이중결합이? 아니야! 따로따로 했잖아. 단일결합이 2개 있는 거야.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몇 쌍이가 있어? 이거 알면 졸라 편해져. 무조건 두 쌍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그리는 거야. 구분형을 그리는 거야. 선생님 왜 일자형이 안 그리고 구분형을 그려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 분자 구조는 뭐에서 결정되냐? 전자쌍 반발력으로 결정됩니다. 전자쌍끼리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뭐가 작용해? 인력이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전자쌍의 반발력이 누가 제일 크냐? 비공유 제일 세.
그 다음이 공유야. 그 다음이 공유.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이 공유 전자쌍은 약간 산소 쪽으로 치우치지만 둘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한 원자에만 섞여 있어. 차지하는 공간이 커. 그러니까 비공유가 밀어내는 힘이 제일 센 거야. 그 다음에 비공유. 그 다음에 공유야. 그래서 얘가 고분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얘가 고분형이 되는 거야. 일자형이 아니라. 이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비공유가. 이렇게 분자구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서 결정돼. 즉, 전자쌍끼리 최대한 멀어지려고 때 안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서 전자쌍의 반발력은 비공유가 제일 세. 그 다음에 공유. 그 다음 공유. 그러다 보니까 비공유가 세니까 얘가 밀어버려. 그러면서 이것들이 고분형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음 시간 할게. 이해됐냐? 어느 정도 알겠지? 저 수요일 날에 와요. 와? 수요일 날 와야지. 네가 그거 클리닉 하지? 7시에 그래?